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향당의 소속인 수의강 한의원의 박동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열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열에 관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의학에서 쓰는 재밌는 기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맥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맥을 볼 때 보통 밑에 조그만한 그 수건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이렇게 맥을 보죠. 그런데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도자기로 된 맥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최근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는 청나라 시대나 청나라 말기나 민국 시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위쪽으로 뭐 올라가면은 청나라 초나 명나라 시대 때 올라가면 이게 제법 두껍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목숨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아마 벽사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자기라서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쓰는 맥침, 이런 또 맥침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맥침이라는 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제가 한의학 서적, 제가 보던 한의학 서적이나 자료 또는 한의학에 관련된 기물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경매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실제로 병원에 두고 쓰면 굉장히 격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한국에 계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해 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맥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맥과 사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죠, 그죠? 서양에서 현대의학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사열요법이라는 걸 서양의학 의사들은 거의 저희 사실은 우리 동양의사들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서양의학의 시조이신 히포크라테스도 사실은 사열요법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요. 모든 치료에 앞서서 사열요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들은 그래도 사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열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현대의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열요법을 어마어마한 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혈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어떤 재밌는 사파나 서양의학에 관한 재밌는 사파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다가 그죠? 우리가 보면 척태결이죠, 그죠? 여기 스트로크를 꼽아서 이렇게 줄줄 흐르게 해서 양통이에 받는 그런 사파도 있습니다. 또 서양의학의 사열요법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 거머리를 이용한 요법도 있었죠, 그죠? 실제로 거머리를 우열된 부위에 붙여서 그래서 피를 뽑아먹게 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거머리를 이용한 사열요법을 아직도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체약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또 독특한 개인적인 사열에 관한 독특한 통찰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거머리를 이용한 사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열요법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의료가 존재하는, 그게 미신이 아니고요. 또는 뭐라고 하기, 주술의학이 아닌, 물론 주술의학 때도 사열요법은 있었죠, 그죠? 근데 주술의학이 아니고 의학이 존재하는, 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모든 의학에서는 사실 사열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열요법의 전통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는 체계 있게 잘 분류한 의학이 동양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서양 의사와 동양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혈요법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간이 아마 제가 강의를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에 따로 그 부분을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녹화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인이 쓴 것입니다. 이분의 이력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책입니다. 몸의 노래라고 해서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양의 회복적인 어떤 그와 동양의 경락적인 것들이 같이 되어가 있죠. 사실은 서양이 몸을 인식하는 구조와 동양이 몸을 인식하는 구조가 틀린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이분은 본래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와 문명으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신 분입니다. 구리야마 시게히사라는 분인데 이 책을 산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영감을 얻었죠.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 서적을 볼 때는 특히 예를 들어 의학 서적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지식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이런 주변인들이 쓰신 그 참 이분은 또 주변인도 아닙니다. 이분은 나중에 하시다가 3년간 일본에서 그뒤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뒤 일본에서 3년간 침술 과정을 수료하여 침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또 수상도 했습니다. 어떤 수상을 했는가 하면 미국에는 웰치 메달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웰치 메달이라고 합니다. 예, 웰치 메달은 이제 어떤 상인가 하면요, 의학사와 관련된, 의학의 역사와 관련된 훌륭한 저술을 하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그게 웰치 메달인데, 이분은 침술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사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 보면서 제가 이 태그도 붙어 있지만 이 빨간 태그 있는 부분에 보면은 피와 생명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피와 생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이제 그 뭡니까? 서양의 사혈법에 대해서, 서양의 사혈법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서술하신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아마 보급해 드릴 텐데, 또는 뭐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혈이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인상에서 사혈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사혈법이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틱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했을 때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저희들 보통 보면은 뭐 옛날에 어른들도 체하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엄지를 이렇게 뭐 등부터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쑥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서, 그죠? 예, 엄지에 이렇게 실로면서 따고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자, 땄는데 그때 어디를 땁니까? 중간을 땄는데 참 애매했죠, 그죠? 이 기운이 통하라고 본다고 하면은 뭐 어디를 따야 됩니까? 우리 소상혈을 따야 되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또 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 많이 썼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십선혈 사혈, 뭐 십정혈 사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죠.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사혈법 중에 하나가 고항사혈입니다. 이 고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견갑골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견갑골이 있으면은 보통 고황은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고황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황혈을 잡는, 여기 보면 고황혈을 잡는 법이 8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잘 정리해 놓은 게 일본 서적인데요. 고황혈을 잡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응급일 때는 보통 엎드린 자세거나 또는 앉아서도 많이 하죠. 앉아서 등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만져보시면은 여기 한 중간 정도에, 그죠? 고황혈이 나타나죠. 실제로 고황사혈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심장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숨이 잘 안 쉬진다거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자지러지고 진땀을 흘리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호흡을 잘 못하고요. 예, 그럴 때 고황사혈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고황사혈은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다가 보항을 잠시 붙였다가 약간 흔들어서 자극을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사혈하는 건 있죠. 그걸로 땅땅땅땅 이렇게 여러 군데 쏘한 다음에 보항을 쫙 붙입니다. 보항을 붙여서 이제 피를 충분히 뽑죠. 보통 저는 뭐 요즘 제가 옛날 사람 돼서인지 메토컵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메토가 있다는 거. 근데 1호컵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이 1호컵으로 해서 한 10cc, 한 컵당 한 10cc 정도. 사실은 10cc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cc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이렇게 뽑고 나면은 금방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장의 부담도 금방 줄어들죠. 사실은 왜 그런가를 많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위치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보면은 심폐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부위죠, 그죠? 사실 동실 선생님도 보면은 사실은 뭐 등에서 피를 안 뽑는 경우가 없죠. 안 뽑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특히 고황혈은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왜 우리 환자들 중에 덩치가 되게 좋은 분들 있죠. 덩치가 좀 좋고 좀 시커멓거나 또는 뭡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호흡이 되게 짧아지죠. 호흡이 짧아지면은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심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심장이 굉장히 부담을 주죠. 그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고황혈을 만져보면은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리고 근육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기립근이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우거근이 있습니다. 그죠? 상우거근이 있고 또 요 견갑골 안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견갑하근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견갑하근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거근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 뭡니까? 상우거근, 견갑하근, 그 다음에 정거근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상부 늑골을 갖다가 호흡을 할 때 또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흉곽을 본인 방금 퇴근하는 상상함. 네, 사실 저 기계 조작 미술을 잠시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상우거근, 견갑하근, 앞으로는 정거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부에서 호흡과 심폐의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이 고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항에 병들면, 즉 고항에 병든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심폐기능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혈자리를 이해하실 때는 사실 해부학적인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는 한의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서로 아까 이 책에서 이야기했죠. 동양에서 몸을 보는 시각과 서양에서 몸을 보는 시각이 틀린데 사실은 어느 접점에서는 어느 한켠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 뿐이죠. 그죠? 예.